우리나라에서 봄에 심어 가을에 뽑지만 고추는 원래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따라서 일찍 심으면 그만큼 수확량이 그 기간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일찍 심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열대식물이 새벽 온도에 냉이나 동해를 입을까입니다. 손바닥 농장은 하우스에다 거기다 터널을 씌워 재배를 합니다만 그래도 최저 온도가 걱정이 되어 여기처럼 비닐 물관을 이용하여 재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닐 하우스가 1, 2도, 부직포가 3도 정도, 비닐 물관이 3도 정도, 도합 7, 8도 정도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더군요. 봄 채소 재배에서 7, 8도 보온 효과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온열 전선을 깔았죠. 온열 전선은 미터당 전선 온도가 얼마에 따라서 또 위에 터널을 만들어 보온 효과를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온 효과는 가장 크죠. 덕분에 온열 전선은 3월 10일경 설치하여 여러가지 실험해보고 고추 모종은 3월 20일 심었는데 그래도 냉이는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기료는 좁은 면적에 첫 달엔 6, 7만원 정도는 낸 것 같습니다. 노지에서 조기 재배는 강철 철사 활대를 꽂아 뼈대를 만들고 비닐이나 부직포를 씌운 터널을 만들어 심습니다. 그냥 심기보다는 한 15에서 20일 앞당겨 심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속담에 온열 하룻볕이 무섭다고 이 정도의 기간만 빨라도 자람 차이나 수확량 차이는 엄청나죠. 주변에서는 아직도 저한테 비닐 터널이 더 좋은가 부직포 터널이 더 좋은가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장단점이 있는 걸 물어오니 아빠 좋나 엄마 좋나로 들립니다. 사실 농가에서도 비닐 터널을 하기도 하다가 부직포 터널을 바꾸기도 하다가 여러 해 시행착오를 거쳐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어도 요즘 부직포 터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고추 재배가 아니어도 하다못해 산나물도 이렇게 이른 봄에 부직포를 씌워두면 일찍 뜯어먹을 수 있죠. 같은 산나물이어도 이른 봄 일찍 수확할수록 더 가치가 있고 맛 또한 더 낮게 느껴집니다. 겨울이 닥쳐오는데도 가을 재배한 채소가 아직 수확철이 되지 못한 것도 이렇게 헌 부직포라도 씌워 놓으면 가을 늦게 뿌린 시금치인데 당시에는 너무 어려 수확을 못하는데 이렇게 누더기 부직포라도 씌워 놓으니 온 겨울 동안 뜯어먹습니다. 이건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닌데 재배 경험이 적은 텃밭에서는 같은 터널을 해도 비닐 터널을 하는 곳이 많더군요. 물어보면 비닐 터널만 있는 줄 알고 부직포 터널은 있는 줄도 모르는 분이 있더군요. 하긴 비닐을 구하기 쉽지만 부직포는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많더군요. 여기 본 영상에서는 비닐 터널과 부직포 터널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테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 여기 비닐 터널의 장점은 무엇보다 햇빛 투과율이 좋습니다. 빛이 잘 투과하니 그 속에 있는 작물의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빛이 잘 투과하니 내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낮도 낮 나름 맑은 날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흐리간 비가 오는 날은 덜 올라가죠. 반대로 햇빛이 없는 밤과 특히 새벽에는 온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외부보다는 1, 2도의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온도가 0도라면 터널 내부 온도는 영상 1, 2도가 되는 셈이죠. 대신 바람이나 서리는 맞지 않으니 그 정도의 보온 효과는 덤으로 얻는 셈입니다. 하긴 비닐도 두께가 각각 다르지만 시중에 나오는 부직포도 쓰임에 따라 그 두께가 다릅니다. 보통 고추 조기 재배용으로 쓰이는 부직포는 모짜리용으로 사용하는 40g짜리를 많이 씁니다. 물론 농가에 따라서는 이보다 얇은 30g짜리를 쓰는 것도 있더군요. 얇을수록 빛 투과율은 좋지만 보온 효과는 낮겠죠. 부직포의 두께가 40g이란 말은 가로 세로 각각 1m인 부직포의 무게를 말합니다. 당연히 무게가 가벼울수록 부직포 두께는 얇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부직포 터널은 반투명이니 햇빛 투과는 더 나쁩니다. 따라서 그만큼 광합성 작용은 덜 일어나는 셈이죠. 광합성이 적으니 비닐 터널보다는 자람이 느리긴 합니다. 같은 맑은 낮에도
비닐 터널보다는 내부 온도가 낮은 대신에 밤의 보온 효과는 비닐보다 더 높은 3도 정도의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과 부직포 터널의 장단점만 열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이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죠. 전업 농가도 고추 조기 재배용으로는 처음에는 누구나 생각하는 비닐 터널을 하였죠. 그러다 보니 4월에 접어들면 낮의 온도가 여름만큼 올라가니 그대로 두면 내부 고추는 당깁니다. 영식 초기에는 비닐 터널로 고추도 햇볕을 잘 받아 잘 크지만 차츰 낮 온도가 올라가니 열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비닐을 커다란 원으로 오려낸 것도 고추도 키가 컸지만 처음에는 열을 발산하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었다가 차츰 크게 뚫은 것입니다. 이렇게 비닐 터널로 고추를 재배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밤 온도가 내려가면 비닐 터널의 보온 효과는 설이나 찬바람은 막아주지만 보온 온도는 1, 2도 정도이니 재온에는 불리합니다. 부직포 터널은 햇빛 투과는 적어 광합성에는 조금 불리하지만 새벽녘 최저 온도의 보온 효과는 비닐보다 높고 한낮의 내부 열도 비닐보다는 적기 때문에 고추 전문 재배 농가는 요즘은 부직포 터널을 많이 이용합니다. 고추가 커가고 바깥 온도가 높아지면 부직포를 벗기고 벗긴 부직포는 다음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바닥 농장은 비록 고추 조기 재배에는 하우스에다 온열 전선을 이용하지만 부직포 터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서도 소개하였지만 산나물 조기 촉성 재배, 가을 이후 제대로 자라지 못한 시금치나 당근 같은 것도 이렇게 부직포를 씌워 놓으면 겨울에도 계속 자라 온 겨울 내내 뽑아 먹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비닐 터널을 이용하였지만 밤 온도 보온이 불리하고 더운 낮에 열사 피해 때문에 요즘은 부직포 터널을 이용합니다. 정리하면 비닐 터널은 햇빛 투과는 좋지만 밤의 보온 효과 부직포에 비해 뒤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밤낮의 온도차가 큽니다. 밤에는 저온 피해가 예상되고 낮엔 고온 피해 염려가 있습니다. 부직포는 햇빛 투과율이 떨어지니 작물 자라면 조금 불리합니다.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밤의 냉해 피해는 비닐보다 도움이 더 되고 낮의 열사 피해도 더 적습니다. 내부의 뜨거운 열기가 갇혀있지 않고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작물로 자라면 조금 불리해도 가장 조기 재배에서 걱정이 되는 냉해 열사 피해는 적으니 요즘은 부직포를 사용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고추 조기 터널 재배를 하지 않지만 비닐 터널보다 부직포 터널을 여러 가지에 더 많이 사용합니다.